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프카 DLT 예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LT는 데드레터 그 다음에 토픽이라고 하는 건데요. 소비 과정에서 처리에 실패한 메시지를 별도로 격리하여 보관하는 전용 카프카 토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하셨던 카프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때 잘못된 데이터 형식이나 그 다음에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그냥 그 데이터가 버려지거나 혹은 입력이 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메시지들만 따로 빼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빼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빼둔 데이터를 다시 확인을 통해서 다시 입력을 한다든지 혹은 계속 빼두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게시판 쪽에서는 물론 차단된 IP, 그 다음에 차단된 뭐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 모아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태를 필터를 통해 필터를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요 이점은 사실 지금처럼 필터의 기준이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성, 대부분 네트워크가 중간에 멈추거나 혹은 지금은 멈췄지만 2, 3초 뒤에 다시 켜지거나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유실 방지, 뭐 잘못된 데이터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데이터 유실 방지, 그 다음에 디버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IP의 어떤 포맷이나 누가 들어와서 뭘 했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종적인 목표는 DLT, DLT의 흐름에 대해서 좀 보여줄 건데요. 그래서 IP가 성공했을 때와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차단됐을 때 두 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응용하시면 여러 가지 형태를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까지 안 했던 엑셀을 저희가 처리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JSP를 통해서 간단히 화면도 하나 만들어서 처리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듀서가 저희가 발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컨슈머가 받는다는 거, 컨슈머가 받는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데이터는 앞에 교육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프로젝트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물론 도커는 켜져 있으셔야 됩니다. 도커 켜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픽과 브로커는 저희가 다 지금 초기화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도커 컴포즈 YML 파일도 올려놨으니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일, new. 자, 그 다음에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저희가 DL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 언더바 DL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롬보, 그 다음에 카프카,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DB 툴스, 그 다음에 스프링 웹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저희가 톰캣, 자스퍼라든지 그 다음에 JST를 사용하기 위한 아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버전 때문에 오류가 발생해서 잭슨 바인드, 데이터 바인드도 미리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엑셀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POI도 필요하고 커먼 IO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넥스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대로 피니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로드가 되면 첫 번째 저희가 폼XML부터 들어가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폼XML 켜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내려가셔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톰캣 저희가 톰캣을 올려야 되니까 톰캣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톰캣의 라이브러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톰캣은 인베디드 자스퍼만 있으면 되겠죠. 자, 먼저 이펙티브 폼에 들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 톰캣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 인베드 그 다음에 하이픈 그 다음에 자스퍼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펜던시 부분 복사하시고 그대로 폼XML에 붙여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됐고요. 버전은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이번에는 화면 저희가 구성한다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뭐 Next.js로 해볼까 생각했는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JSP를 여러분들 더보기란에 여러분들 자료실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JSTL에 관련된 애들을 갖고 오도록 하죠. 똑같이 저희 이펙티브 폼에 들어가서 컨트롤 F에서 첫 번째는 자카르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 서블렛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 API부터 갖고 오도록 하죠. 자,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똑같이 폼 XML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버전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JSTL 갖고 온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이펙티브 폼에서 컨트롤 F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서블렛, 그 다음에 .jsp, .jstl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갖고 오시면 되고요. 자, API도 갖고 와야 되겠죠. 다시 이펙티브 폼에서 JSTL에서 하이픈 API 해주시면 됩니다. 복사해 주시고요. 폼 XML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엑셀을 화면에서 받아서 한꺼번에 입력하는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엑셀 엑셀 작업이죠. POI입니다. POI를 받아올게요. 자, 똑같이 이펙티브 폼에서 POI라고 하시면 이렇게 POI가 하나 나올 거고요. POI는 없네요. 그러면 common IO만 갖고 오시면 되겠죠. common IO도 commons IO도 없네요. 자, 그럼 갖고 오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브라우저 하나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MVN 레파지토리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POI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거는 OXM, XL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버전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받으시면 되고요. 뭐 최신 거 받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거 버전 맞추셔서 받아주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요. 자, 버전이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왜냐면은 저희가 이펙티브 폼에 선언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먼스 IO 갖고 오도록 하죠. 자, 커먼스 IO도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버전 확인하셔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다 갖고 오게 되겠죠. 자,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실 거는 첫 번째는 저희는 오늘 그냥 직렬화만 하는 애만 만들 거라서 그냥 저희가 리소스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작업을 할 거고요. 요거는 더보기란에 자료실에 있으니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 포트부터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서버 포트. 자, 서버 포트는 9191이죠. 그래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카프카. 카프카 중에서 저희가 컨서머 그 다음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붙여놓고 사용하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가 부트스트랩 요거는 뭐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시리얼라이저에 관련된 얘기죠. 디시리얼라이저랑 그 다음에 디시리얼라이저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키 설정하고요. 키와 그 다음에 밸류 설정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 거는 에러 핸들링이 필요하잖아요. ERROR 핸들링 그 다음에 디시리얼라이저 이거 안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넣어주기로 할 거고요. 그래서 요게 저희가 키에 관련된 스트링 디시리얼라이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에러 처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제이슨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잭슨 제이슨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중요한 게 또 있죠. 저희가 패키지 신뢰성이죠. 패키지 신뢰성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체를 잡아도 되고
혹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만들긴 할 건데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선택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유저 알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카프카 프로듀서 설정이죠. 똑같죠? 그 다음에 저희가 카프카도 똑같이 제이슨으로 저희가 시리얼라이저 해주시면 되고, 스트링으로 시리얼라이저 해주면 되겠죠. 키와 밸류를. 그 다음에 오늘은 JSP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JSP 설정이 추가되어야 되겠죠. JSP 설정은 특별히 뭐 할 건 없죠. 자, JSP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 점, 그 다음에 MVC 점, 그 다음에 뷰 점 프리픽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대문자 웹 하이픈 인프에 슬러시 뷰스에 저는 집어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서프픽스 걸어줘야 되잖아요. 서프픽스 해주시면 되고 .jsp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설정은 끝났고요. 자, 다음은 저희가 작업해야 될 거는 JSP에 관련된 애들을 파일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폴더를 만들고 작업을 해주도록 하죠. 자, 밑에 src에 메인에 그 다음에 하나 만들면 되겠죠. 자,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폴더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웹 app고요. 그 다음에 슬러시 대문자로 웹 하이픈 인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러시 뷰스까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이 폴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저희가 필요한 JSP 파일을 저희가 더보기란에 다운로드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에서 JSP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대시보드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챗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냥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가 환경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저희가 필요한 소스들을 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저희가 DTO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DTO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DTO 패키지를 하나 선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름은 오늘은 유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차단일 거예요. 그래서 IP를 차단해 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값은 IP 차단을 넘겨받아야 되겠죠. 자, 피니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no args args 컨스트럭트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ll args 컨스트럭트도 해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빌더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값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값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private string id 해주시면 되고요. private string first name 해주시면 되고요. private string last nam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rivate string email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rivate 저희가 string 그 다음에 IP address라는 애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IP 갖고 오는 거 쉬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작성된 IP를 요거죠. 작성된 IP를 얘를 필터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필터로 사용하여 예외를 던지게 되겠죠. 예외를 던져 저희가 하고 있는 DLT dead 그 다음에 letter topic으로 보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저희가 시리얼라이저블 하나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저희가 필요한 애는 프로듀서부터 작성을 하죠. 입력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얘가 카프카에 데이터를 던져주는 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패키지는 .프로듀서라고 따로 만들게요. 프로듀서 그 다음에 점 하시고 이름은 서비스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름은 프로듀서 서비스가 좀 편하겠죠. 서비스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피니시 해주시면 됩니다. 발행해 주는 애입니다. 자, 골뱅이 서비스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카프카 템플릿을 갖고 와야 되니까 자동 주입 저희가 주입을 합시다. 롬복으로. 그 다음에 required
그 다음에 arg constructor 선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 템플릿 갖고 오도록 하죠. 이거는 많이 해서 안반 처음에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실 겁니다. 카프카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에 저희는 유저 입력받겠죠. 유저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DTO가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걸 선택했네요. 유저 해주시면 되고 유저 DTO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카프카 템플릿 그냥 해주시면 되겠죠. 좀 헷갈리니까 앞에다가 프로듀서라고 좀 적어줄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픽을 좀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토픽이 여러분들이 지금 edu 토픽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나중에 되면 edu 토픽 하이픈 ELT라는 걸 붙여갖고 저희가 말씀드린 dead letter 토픽으로 이동시킬 거거든요. private static 그 다음에 final 그 다음에 string topic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edu topic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이제 발행하는 애 만들면 되니까 public void send라고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user DTO가 입력되겠죠? user DTO. 자, user DTO로 해주시면 되고 user라고 만들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위에 있었던 템플릿을 통해서 이제 전달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end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픽은 선언되어 있으니까 토픽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데이터는 저희가 스트링으로 보내면 되겠죠? 키는 스트링.점 value of로 그냥 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user의 .get id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할 필요 없는데 그냥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점 하시고 user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소로 그냥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로그를 찍는 게 좋긴 한데 로그가 너무 많아지면 보기가 힘들어서 그냥 시소를 찍는 거예요. 발행 완료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행된 아이 한번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프로듀서 작업은 끝났고요. 자, 이제 컨서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동작 후 IP를 판단하는 애가 필요하겠죠.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프로듀서에서 발행이 되면 여기 edu 토픽으로 갈 거고 edu 토픽을 확인해서 컨서머가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서머에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도록 하죠. 자, 오른쪽 버튼 U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클래스는 컨서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발행시키는 애, 발행시켰던 아이를 컨서머가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DLT 옮기는 작업이 하나 필요할 거니까 그 작업을 판단해 주는 애가 하나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름은 카프카, 그 다음에 컨서머, 그 다음에 프로듀서라고 하나 만들고, 컨서머, 그 다음에 서비스죠. 서비스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 얘는 서비스여야 되니까 서비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얘는 로그 처리합시다. slf4j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프로듀스 동작 후에, 프로듀서 동작 후에 IP를 판단하는 애입니다. 자, 그래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은 리스트에 저장하고요. 성공을 하게 되면 리스트에 저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차단됐겠죠. 그러면은 차단되면 예외를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edu, 그 다음에 저희가 토픽이었죠. edu 토픽, 그 다음에 dlt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간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차단시킨 게 아니고 데이터는 가지만 컨서머가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출력을 해야 되니까 테스트를 위해 첫 번째는 테스트를 위해 차단할 IP 리스트를 갖고 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private final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list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tring이고요. 그 다음에 restrict, 그 다음에 IP tid, 그 다음에 IP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오브로 그냥 작업하도록 할게요. 됐고요. 여기다가 저는 하나만 할 겁니다. 그래서 192.168.3.3 요것만 하나 차단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처리. 성공한 유저를 저장하는 리스트입니다. 이게 없으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없죠. 왜냐면 컨서머는 단순히 프로듀스에 봤을 걸 받을 뿐이고요. 그걸 다시 읽을 방법은 없으니까 오프셋 때문에. 그래서 프라이베이트 파이널 그 다음에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유저 DTO가 되겠죠. 자,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석세스 리스트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ew 그 다음에 copy 그 다음에 on write lis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getter 메서드 귀찮으니까 저희가 롬북 되어 있으니까 getter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럼 get 메시지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감별하고 그 다음에 격리하고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퍼블릭이고요. 보이드고요. 여기가 컨서머입니다. 컨썸이라고 합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받는 아이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 DTO일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라고 쓰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입력되는 거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그를 좀 찍을까요? 로그.info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자, 메시지 수신입니다. 그 다음에 토픽 읽어내면 되겠죠? 토픽 읽어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찍을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저 아이디 같은 거 하나 찍을까요? 유저 그 다음에 뭐 아이디 같은 거 하나 찍어주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토픽 IP도 하나 찍을까요? IP가 저희가 중요하니까 IP도 이렇게 하나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픽은 좀 이따 찍으면 되니까 토픽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user.get id 해주시면 되고 뒤쪽에는 user.get IP 어드레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를 하나 더 찍어주시고 여기에서는 전체 데이터라는 걸 하나 찍어주도록 하죠. 왜냐면 오늘은 데이터가 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유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IP를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필터 처리할 거니까 여기서가 이제 아까쯤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차단되는 IP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차단되는 IP에서 컨테인즈로 확인하면 되겠죠. 컨테인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user.get IP 어드레스 해주시면 되고요. 얘가 있을 때 log.error를 좀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X 표시 하나 넣고 블랙리스트라고 할까요? IP 감지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외를 발생시켜 재시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DB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문제가 또 처리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처리가 되면 throw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runtime exception으로 그냥 처리하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valid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해주시면 되고요. 차단된 IP 주소입니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concatenation으로 그냥 하나 찍어주면 되겠죠. user.get IP 어드레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러 익셉션이 아니라 런타임 익셉션이어야 되는데 잘못 만들었죠, 제가?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나면 로그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인포로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성공 처리 완료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값 하나 그냥 보내주도록 하죠. user.getID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을 했으면 안 떠지겠죠? 그러면 success 리스트로 갖고 오면 되잖아요. success 리스트에다가 점 하신 다음에 add로 현재 유저 담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위쪽에서 저희가 처리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감별하고 이제 판단해 줘야 되니까 얘가 뭐가 돼요? 들어야 되니까 카프카 리스너가 되겠죠. 자, 카프카 리스너고 아까침에 토픽은 말씀드렸습니다. 토픽은 발행된 곳에서 갖고 올 거니까 edu 토픽일 거고요.
자,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룹 아이디는 여러분들 편하게 설계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edu 그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안 하시면 큰일 나요. 리트라이 그 목적이 아니니까 저희 필터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트라이어블 토픽이라고 해주시는 걸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작성해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attempts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총 4번을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총 시도 횟수입니다. 그 다음 3번은 하셔야 되니까 첫 번째는 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3개를 시도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백오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프는 지연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컴마를 안 찍었네요. 자, 됐습니다. 자, 백오프는 지연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백오프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딜레이 시간은 저희가 3000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러, 그 다음에 1.5씩 증가시키면 되겠죠? 1.5초씩겠죠. 그러니까 맥스 딜레이는 저희가 15,000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지연 시간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1.5초 간격으로 시간을 늘려갈 겁니다. 늘려가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게 끝났으면 다음에는 저희가 exclude를 해주셔야 되겠죠. exclude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제시도하지 않을 때 예외 설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null point exception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제시도 하지 않을 때 예외 처리겠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처럼 이제 DLT를 그냥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DLT를 또 다른 토픽으로 사용하셔야 되니까 DLP 토픽, 서프픽스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뒤에다가 마이너스 DLT라고 붙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아이고 이거 세미콜론 찍으면 안 되죠 얘는. 자, 여기다가 DLT 토픽 전미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쯤에 못 넣었던 토픽도 좀 갖고 옵시다. 그래서 카프카에서 갖고 오면 되거든요. 카프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 자동 완성이 안 되네요. 헤더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시브, 그 다음에 저희가 토픽을 갖고 올 거니까 토픽 갖고 오셔서 저희가 스트링으로 변환하면 되겠죠. 스트링이고 토픽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토픽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행이 되면 자동으로 저희가 이제 뭐가 실행이 돼요? DLT로 떨어지면 DLT 핸들러가 호출될 겁니다. DLT 핸들러가 자동으로 출되고요. 자, DLT가 핸들러가 넘어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할 건 없죠. 로그만 찍으면 되겠죠. 퍼블릭 보이드 해주고 핸들 그 다음에 DLT라고 만들도록 하죠. 이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다가도 여러분들이 로그 좀 찍어주면 되겠죠. 로그.점 에러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그대로 갖고 와서 아규먼트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찍어줄게요. 자, 얘는 그냥 DLT로 자동 실행될 거니까 DLT로 넘어온 그 다음에 실패 메시지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값을 좀 찍어 보도록 하죠. 자, 실패 토픽이라고 좀 해줍시다. 실패 토픽.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자, 이렇게 해서 값을 하나는 토픽하고 그 다음에 유저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다가 그 다음에 메시지 하나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자에게 만약에 웹소켓이 돼 있다면 알림을 보내거나 DB에 실패 로그를 남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처리되는 첫 번째 프로듀서가 보낸 아이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필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격리 처리하는 아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예외 처리가 된 아이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을 시도하고요. 첫 번째 거 빼고 3번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edu topic 마이너스 dlt라고 하는 애가 붙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저 목록을 만들어주는 애를 또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화면에 뿌릴 수 있으니까. 자,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dlt 그 다음에 리커버리, 복구도 같이 만들 거거든요. 리커버리 서비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UI는 edu, 방금 전에 edu 토픽이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edu 토픽, 그 다음에 dlt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를 별도로 읽어서 메모리에 저장. 여러분들은 뭐 DB에 저장하든지 하겠죠. 자, 서비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SLF4J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죠. 자, 화면에 뿌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뭐가 필요해요? 네, 목록을 갖고 있는 애가 하나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private, 그 다음에 final, 그 다음에 list고요. 그 다음에 user DTO 갖고 오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fail, users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ew, copy, on write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구한 다음엔 또 처리가 돼야 되니까 오토와이어드 하나 걸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private, 그 다음에 final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프카 저희가 프로듀서 거 걸어줘야 되니까 위치를 잘못 만들었네요. 여기인데, 그죠? 옮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듀서 서비스 불러주면 되겠죠. 프로듀서 서비스 해주시면 되고, 그대로 프로듀서 서비스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동 주입해야 되니까 required arg constructor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public void고요. 자, 그 다음에 list listen dlt라고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listen dlt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당연히 카프카 리스너죠. 그래서 카프카 리스너로 걸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픽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edu, 그 다음에 하이픈 토픽에 하이픈 dlt라고 하는 애가 자동으로 생기면은 얘가 호출될 거고요. 그룹 아이디는 저희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recovery라고 합시다. recovery,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유저 불러오면 되겠죠. 유저 DTO, 유저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애들을 조금 더 갖고 와야 되겠죠. 헤더 정보에서 갖고 오면 되니까 헤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프카, 그 다음에 헤더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시브 해주시면 되겠죠. 리시브 토픽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토픽이라고 해줍시다. 그 다음에 정보 하나 더 갖고 올게요. 골뱅이 헤더, 그 다음에 똑같이 카프카, 그 다음에 헤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프셋 갖고 오도록 할게요. 오프셋을 초기화하지 않는 이상 안 갖고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롱으로 갖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오프셋이라고 해줍시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에러 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런 거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dlt 유입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토픽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프셋 정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저 정보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차례대로 토픽, 그 다음에 저희가 오프셋, 자, 그 다음에 user.get user, get id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fail로 넣어주시면 되니까 아까쯤에 failed user.add 해주시고 현재 들어온 아이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출력해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get 메서드를 하나 만들까요? 자, source surround with surround라는 getter setter, 그 다음에 failed user만 get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구 만들어야 되겠죠. 복구 서비스 만들게요. 자, 퍼블릭이고 void고 recovery.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y IP.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복구 버튼을 누른다고 그냥 서비스가 edu 토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edu 토픽이 또 가면 다시 또 필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IP를 바꾸는 거를 할 겁니다. 여긴 조회할 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해당 IP를 가진 유저를 필터링 하면 되겠죠. 필터링 할 때는 스트림이 가장 편하죠. 그래서 스트림으로 할게요. 자, 리스트, 그 다음에 유저, DTO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failed users에서 그 다음에 점 스트림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 처리하면 되겠죠. 필터. 자, 그 다음에 들어오면 u를 람다 표현식으로 바꾸셔서 u 점, 그 다음에 get 띄어쓰기가 돼 있네요. u 점 get, 그 다음에 IP 클래스죠. IP를 갖고 오고 점 equals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받아온 IP만 조회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뽑아내야 되니까 컬렉트로 뽑아내면 되겠죠. 컬렉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컬렉터즈 사용해서 그 다음에 점 해주시고 to 리스트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끝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받아온 애를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원본 토픽, edu 토픽이죠. edu 토픽, edu 토픽으로 다시 보내줘야 되겠죠. 으로 전송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무한 처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타겟을 그 다음에 포이치로 돌려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저희가 많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그 하나 찍고요. 인포 하나 찍어주고, 여기다가 복구 시도라고 해주면 되겠죠. 복구 시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대충 쓸만한 거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복구 시도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컴마 찍으시고 유저 아이디 하나 넣어줍시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저 IP를 바꿔줘야 됩니다. 아니면 무한으로 도니까 유저.set 해주시면 되고요. IP를 바꿔줘야 되겠죠. IP 어드레스를 저를 2.2.2.2로 바꿀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전에 프로듀서를 통해서 다시 올려주면 되니까 프로듀서 서비스에서 점 해주시고 send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저 다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있었던 목록에서 제거해주면 되니까 fail, 자, 유저스에서 점 해주시고 remove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저 객체를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처리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즈를 다시 하나 보낼게요. int. 뭐 안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return, 그 다음에 타겟에 점, 그 다음에 사이즈를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쁘게 좀 처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복구까지 다 만들어 봤고요. 이제 화면 요청 처리만 만들어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요청을 처리하는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패키지는 ctrlet 해줄게요. ctrlet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뷰 컨트롤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화면을 보낼 거니까 이번에는 레스트 컨트롤러가 아니라 그냥 컨트롤러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엔드포인트 잡아줘야 되니까 리퀘스트 매핑 잡아주시고요. 슬러시 카프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헤드로 필요한 것들 다 갖고 와야 되니까 저희가 골뱅이, 그 다음에 required args constructor 잡아주도록 하죠. 필요한 주입들은 private final 됐고요. 첫 번째는 프로듀서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프로듀서 서비스. 자, 프로듀서 서비스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DLT 리커버리 필요하겠죠. 복구할 때 필요하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커스터머 서비스도 필요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컨서머 서비스라고 짧게 만들죠,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요청들만 쭉 다 만들어주면 되니까 딱 만들어 보죠. 첫 번째는 저희가 대시보드 첫 번째 화면이죠. 물론 저희가 홈을 만들 건 아니지만, 그래서 대시보드 화면 하나 만들도록 하죠. 골뱅이 겟 매핑으로 만들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패스는 대시보드라고 하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저희가 대시보드 그냥 사용하죠, 뭐.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특별한 건 없죠. 모델만 있으면 되니까 모델 UI만 좀 올려주고요. 모델이라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 리스트. 성공, 그 다음에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실패 리스트. 실패라기는 그죠. 차단 리스트죠. 차단 리스트. 예. 그래서 화면에 전달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모델에 담았고 add attribut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uccess 리스트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해서 여기에서는 failed list라고 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마무리됐고 이제 호출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쯤에 있었던 여기가 오타고 났군요, 내가. 괜찮아요. 변수만 바꾸면 되니까. 자, 컨서머 서비스에서 점 해주시고 get 해주신 다음에 success 리스트 갖고 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리커버리에 있죠. DLT 리커버리죠. DLT 리커버리에 점 하신 다음에 get failed users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화면 만들어냈고요. 자, 두 번째는 발행하는 애가 필요하죠. 그래서 프로듀서의 발행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포스트 매핑이죠. 자, 패스는 퍼블리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 똑같이 퍼블리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냥 써도 되지만 모델 어트리뷰를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유저 DTO 갖고 오면 되겠죠. 유저라고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그냥 불러주면 되니까 아까쯤에 있었던 저희가 프로듀서 프로듀서 서비스에서 샌드 보내주시면 그냥 끝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화면 이동하면 되니까 어차피 화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리다이렉트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슬러시 카프카 그 다음에 슬러시 대시보드로 옮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자, 보내면은 자동으로 컨슈머가 읽을 거니까 저거는 뭐 처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복구하는 거 만들면 되겠죠. 복구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골뱅이 해주시고 얘도 포스트 매핑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포스트 매핑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됐습니다. 슬러시 하시고 리프로세스 CESS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리프로세스 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람으로 그냥 전달받죠. 뭐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에 IP 전달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없죠? 이것만 있으면 되죠. 자, 이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듀서 서비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샌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샌드가 여기가 아니죠. 리커버리니까 DLT 있죠. 죄송합니다. DLT 리커버리에 점 하신 다음에 리커버리 IP, by IP 해주시면 되고 IP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대시보드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복구 마무리 됐고요. 자, 이렇게만 먼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희가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홈이 없으니까 저희가 주소를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run as
그 다음에 스프링부트 앱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콘솔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 저번에 있었죠? 아까쯤에 얘기하고 나서 저희가 타입을 안 넣어줬네요. 잭슨 바인드 해줘야 되니까 밑에 제가 잭슨 바인드를 안 넣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까쯤에 설명만 하고 잭슨 바인드를 안 넣어서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ETF 폼에 그 다음에 저희가 잭슨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 데이터 바인드 자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폼 XML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버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버전 낮으시면 특별히 문제 없을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실행해 보도록 하죠. 오른쪽 버튼 Run as 스프링부트 앱 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 제가 잘못한 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죠? 프로퍼티에 저희가 여기 유저 DTO를 안 적었어요. 유저만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이 제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토픽들도 지금 보이시죠? 1.5초에 하나씩 생긴 거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진 거 확인하면 되니까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자, 로컬호스트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191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카프카고요. 자, 그 다음에 대시보드라고 했었죠? 제가 페이지를 안 잡았나 봅니다. 페이지 잡아주고 올게요. 이 부분이죠? 페이지 잡아줘야 되는데 이름을 안 정해줬어요. 동영상이 길어져서 마음이 급해서 그러네요. 대시보드 해주시면 되겠죠? 끝. 자,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엔터. 자, 그럼 이렇게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유저 01이라고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 그 다음에 길동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길동 해주시고 골뱅이 샘플, 그 다음에 컴 해주시면 되고요. IP는 저희가 성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1.1.1.1 보내보도록 하죠. 자, 메시지 전송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콜백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비동기식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F5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처리 완료 내역이 들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유저 02로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에 성은 에러, 그 다음에 이름은 56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ERR5R 골뱅이 샘플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6 코드 192.168.3.3으로 가면 메시지 전송하시면 되겠죠. 메시지 전송하면 아까쯤에처럼 3번을 시도하게 될 거예요. 자, 전송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블랙리스트 뜨신 거 보이죠? 보이시죠? 보이시고요. 시도하고 있고요. 3번 시도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저희가 DLT로 이동하게 되겠죠. DLT로 이동하면 컨서머가 다시 실행돼서 차단된 IP로 넘어가게 되고 처리하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럼 화면에서 다시 F5 눌러주시면 이렇게 넘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복구 시도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복구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복구 시도. 자, 됐죠? 복구 시도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F5 누르시면 이제 복구 완료돼서 처리 완료 내역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요. 2로 바뀌어서. 됐죠?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이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엑셀을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데, 자,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많이 받을 거잖아요. 이렇게 입력할 때도 사용하게 되고, 뭐 메시지나 게시판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엑셀처럼 이제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어서 처리할 때는 엑셀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작업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미리 라이브러리는 다 올려놨고요. 의존성 다 맞춰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치 POI랑 그 다음에 커먼스 IO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입력받는 애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엑셀 파일은 저희 자료실에 있고요. 엑셀 파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냥 아이디랑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차단 IP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3.3. 그러니까 이렇게 보낼 때 요거 조현수라고 하는 요 U007만 여러분들이 차단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엑셀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엑셀에서 헤더 정보를 빼고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 컬럼 순서에 맞춰서 갖고 와야 되니까 util 클래스를 하나 먼저 만들도록 하죠. 자, 내려가셔서 저희 패키지 하나 만들도록 하죠. 패키지는 오른쪽 버튼 U 해주시고, 패키지는 점하신 다음에 util이라고 그냥 만들도록 하죠. util이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엑셀 util로 만들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finish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셔야 될 게 이제 문자열 바꿔주는 애가 하나 필요하니까 그것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private static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string 그 다음에 get cell value라고 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입력받는 값은 cell 받으시면 되겠죠. cell 그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다음에 cell이 null이라면 return 아무것도 없는 애로 그냥 반환하죠 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시스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위치문 사용해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ell.get type 해주시면 되겠죠. cell type 해주시면 되니까 cell type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타입을 갖고 왔다면 자, 여기다가 첫 번째 스트링이겠죠. 그 다음에 일들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 한 줄로 만듭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도 하나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저희가 넘버, 뉴메릭이죠. 뉴메릭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return 해주시고 cell 해주신 다음에 스트링이 이 스트링이 아니죠. 대문자 이놈이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cell 해주시고 점, 그 다음에 get 하신 다음에 string cell valu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세미콜론 하나 찍었네요. 자, return 해주시고 그 다음에 string value of로 다 스트링으로 바꿀게요. value of 해주시고 그 다음에 long으로 캐스팅을 해주시는데 cell 그 다음에 get numeric value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날 것 같고 디폴트는 return 그냥 아무것도 없는 i로 이렇게 해주시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뀌었고요. 자, 이제 받은 애를 저희가 리스트로 만들어서 처리해주면 되니까 public이고요. 스태틱으로 만들어서 편하게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고 그 다음에 유저 DTO가 되겠죠. 자, 유저 DTO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서 그 다음에 엑셀이라고 이름 멋지게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멀티파트로 받아오면 되니까 멀티파트 파일로 받아오면 되겠죠. 멀티파트 파일로 받아오시면 되고 이름은 그냥 파일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익셉션도 어차피 걸릴 거니까 미리 해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익셉션도 스로우로 그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로 저희가 제네릭은 유저 DTO죠. DTO 해주시면 되고 유저 리스트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new array 리스트로 만들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 워크북을 생성하면 되겠죠. 엑셀 워크북 그 다음에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트라이 캐치로 그냥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엑셀 워드를 읽어와서 작업해 주시면 되니까 트라이 캐치를 하나 만들까요? 그냥 그게 낫겠죠? 트라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워크북에서 워크북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new 하신 다음에 xss 파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워크북 해주시면 되고 파일 읽어오면 되겠죠. 파일 그 다음에 get input stream으로 전체를 읽어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트 읽어와야 되니까 시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북에서 get sheet 제로 거, 첫 번째 거 갖고 오면 되니까 우리 첫 번째 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시트죠. s를 안 넣었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 임포트가 잘못돼서 다시 임포트 할게요. SS 여기 있네요. 자, 됐고요. 자, 이제 폼은 0번부터 읽으면 되겠죠? 영행이죠? 은 헤더잖아요. 헤더니까 모두 1행부터 읽어야 되겠죠. 자, 읽어봅시다. 포 해주시면 되고요. 인덱스 포문으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번부터 읽는다고 했으면 1번부터 하면 될 것 같고 갖다 표시 넣어줘야 끝에까지 읽힐 거고요. 그 다음에 시트 하신 다음에 점 get 해주시고 그 다음에 last row 끝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이제 row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row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row라는 변수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트에서 한 개씩 읽어주면 되겠죠. get row 해주시면 되고 I 넣어주시면 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if 하시면 저희가 row가 널이면 또 처리해 줘야 되니까 아니면은 오류 발생해요. 그 다음에 continue로 그냥 넘기면 되겠죠. continue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엑셀 컬럼 순서에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ID, 그 다음에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 IP였으니까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저, DTO 이러려고 빌더 사용한 거죠. 유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 DTO 빌더 해주시면 되고요.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id 그 다음에 get cell이죠. get cell value 하신 다음에 row get cell 0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음엔 first죠. first name 해주시고 밑에는 안에는 똑같으니까 쭉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last name이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이죠. 2번 해주시면 되고 얘는 3번이고 3번은 이메일이었고요. 자, 하나 더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IP 마지막이죠. IP 어드레스 됐고요. 얘는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빌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럼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유저 리스트에 점하신 다음에 add 유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엑셀 파일 갖고 와서 저희가 객체로 만들어서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빨간 줄이 어디가 하나 뜨는데 리턴을 안 했죠? 여기다가 리턴 그 다음에 유저 리스트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컨트롤러에서 작업해서 저희가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잡아서 그냥 돌리면 되니까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저희 컨트롤러 들어가시면 되고요. 맨 밑에다가 여기서 작업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엑셀 입력값 처리. 자,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매핑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업로드, 그 다음에 엑셀이라고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그 다음에 업로드 엑셀이라고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람은 저희가 바디로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골뱅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람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멀티파트죠. 멀티파트 파일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파일이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 캐치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품은 하나 써서 저희가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 줘야 되겠죠. 올리고 작업하도록 하죠. 자, 파일 해주시고 파일이 널인지 확인해 주시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리다이렉트 처리하도록 하죠. 어차피 화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 캐치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트라이 캐치 그냥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작업해야 될 게 엑셀 파싱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유저 DTO 받은 거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엑셀 그
그 다음에 users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 util 불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점하신 다음에 파서 엑셀 파일 넘겨주시면 알아서 처리될 거고요. 그러면은 포문 통해서 저희가 작업해 주면 되겠죠. 향상된 포문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쯤에 있었던 프로덕트 서비스에다가 send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 DTO 이렇게 보내주시면 마무리 될 것 같고, 자, 카프카 비동기 처리 좀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레드를 하나 걸어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슬립 하나 걸어줄게요. 슬립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2000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죠? 네, 할 게 없네요.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외 발생했을 때 저희 지금 뭐 예외 처리는 하나도 안 해놨으니까 리턴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하시면 메시지도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공에도 똑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엑셀까지 받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저희 브라우저 올려주시고 F5 누르시면 서버 리스타트 했으니까 다 빠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엑셀 업로드 전송 파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엑셀 저희가 자료실에 있는 거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 업로드 전송하면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유저 7번, 유저 007번, 요 아이디는 차단되겠죠. 자, 그러면은 엑셀 업로드 전송하시면 될 것 같고, 로그 좀 볼까요? 자, 그러면 쭉 전송이 되고 판단을 하겠죠? 이렇게 수신되고 블랙리스트 감지하고 그 다음에 3번 시도할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화면에서 보시면 올라간 거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F4 누르시면 자, 이렇게 저희가 아까쯤에 있었던 유저 007만 DLT로 빠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복구는 당연히 아까쯤 하셨으니까 당연히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DLT에 대해서 마무리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강의에 대해서 많은 공부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수고하셨습니다.